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데이 트레이딩의 수익 극대화 훈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제 단타 다계약을 훈련을 꾸준히 하라. 이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시장은 지지와 저항이라는 단순한 지지와 저항은 이것은 단순한 가격 작용이죠. 이게 곧 파동입니다. 파동. 우리가 캔들 있죠. 캔들이 가격의 높낮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지지와 저항, 이게 지지 때와 저항 때는 시간 스케일, 즉 말하면 상하이 차트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수라고 할 때에는 지지대 및 이평선 지지를 받게 되는데, 이 지지대라는 것은요, 전일 저가, 당일 시가, 그 다음에 피봇 기준, 등등이 이 지지대가 있겠죠. 그런데 이 지지대라는 것이 레벨에 따라서 좀 강약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평선 두 개가 지지한 것을 이제 쌍지지하고 또 삼중 지지, 그 다음에 이평선의 각도, 곧 기울기 등이죠. 거기에 따라서 지지의 그 강도가 레벨이 좀 틀리죠. 강약이 틀리다는 이야기죠. 이평선에 지지받고 안착하여 상승이 시작되면, 안착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상승을 해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즉 말하면 여기는 안착된 것이 아니고 여기가 안착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평선이 평균 가치죠. 이것을 돌파하면은 꼭 안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졌다가 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이중 안착인데 이런 안착점을 이야기합니다. 상승이 시작되면 절대 지지받고 안착했던 가격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으며, 이 말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상승해서 여기에서 지지 올려쳐서 맞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가격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상승으로 추세가 났을 때 이야기예요. 아니면 저항 때, 즉 말하면 목표가까지 가격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 그 저항대를 돌파하고 지지대, 지지를 받고 안착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자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승이 시작이 됐다고 가정하면 상승의 어떤 목표점까지 가기까지는 물론 여기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겠죠. 여기까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지대가 강한 지지대에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상승각이라 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과매도거든요. 이럴 때 급히 떨어지면 이렇게 칠 때가 이게 V반등이에요. 그 다음에 저점권에서 정별 상승 과정. 예를 들어서 하락했다가 저점권을 맞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변동하면서 서서히 이평선의 각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5선 하락각이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고, 그 다음에 13선이 여기서 이렇게 받쳐주고, 그리고 또 26선이 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받쳐주는, 이걸 보고 배열이 바꿔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는 것은 역배열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올라가는 것은 이제 배열이 바꿔지는 거죠. 자, 단 지지대 및 이평선 지지 초기에 다계약을 사용을 해야 하는데, 이 초기에 다계약을 사용한다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여기에서 이 13선이 있죠. 13선. 이 5선이 이렇게 돌고요. 우상향으로 돌고 13선 지지 받았을 때 이때 매수하는 거거든요. 이때 한 계약이 들어가면서 상승이 시작되면은 이때 다계약으로 초기에 쳐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초기에 다계약을 사용해야 되는데 우선 알아야 할 중요한
중요한 것은 진폭이다 이거죠. 그 진폭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진입했을 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변동하면서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 하락각이 내려온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까지 진폭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진폭이며 제일 중요한 것은 지지대의 안착의 중요성이다. 이 안착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이 저점권 이제 V반등 같은 것도 이렇게 왔다가 탁 맞고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안착이랑 그러면서 여기서는 V반등할 때 1, 2바닥을 만들거든요. 이럴 때 그 안착, 그러니까 보통 이제 13선 지지하는 게 안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5선이 이렇게 돌잖아요. 이렇게 돌면은 여기서 밑으로 내려왔다가 여기서 저점에서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타지요. 요걸 보고 이제 안착이라고 그러죠. 요것을. 여기가 지지대가 있었을 때 중요하며 이후 추세 연결점을 이해하고 깨닫고 행동하는 것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추세 연결점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제 제가 차트를 보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저항대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쳤잖아요. 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변동하죠. 자꾸. 변동하다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올라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변동 구간 뒤에 추세장이 일어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상승 변동장이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동.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평선이 이렇게 5선이 올라오죠. 톡 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변동 구간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는 요것은 변동 구간이죠. 상승 변동. 요것은 횡보 변동장 뒤에 추세가 난다는 그런 뜻이죠. 이게 추세의 연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하이 차트 그 시간 스케일 속에서 핵심 패턴이 형성되면서 또 소멸될 때까지 파동, 그러니까 이제 변동 파동이죠. 파동 상태를 거치면서 진행되는데 그 변동성은 시장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의 종류, 즉 말로 횡보장, 변동장, 그 다음에 이제 추세장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왜 구분해야 되냐면은 시장의 그 어떤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동장 대응하는 방법과 추세장 대응하는 방법이 틀리겠죠. 그 다음에 극심한 소행보장 이런 데는 우리가 관망한다든가 이런 시장의 종류에 따라서 대응하는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종류를 파악해야 되죠. 그래서 이 시장이 과연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러니 시장의 종류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지지대에서 안착 즉시 진입해야 해야 된다는 것이다. 왜냐면요, 이게요, 우리가 단타 다기학을 쳐갈 때 안착의 중요성은요, 어떠한 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고요. 우리가 진폭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다기학을 쳤을 때 짧게 끊어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항대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이렇게 쳤을 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기학을 쳐갔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하락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저항대 이런 데까지의 여기에서 진폭을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갔으면 여기에서 진폭이 여기까지 되겠죠. 이걸 우리가 계산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지대에서 변동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다. 아까 설명했죠. 그러면 변동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다기학 칠 때는. 물론 변동 과정에서 한 기학으로 진행하다가 변동장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우리가 다기학을 쳐 들어가면은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꼭 추세 연결점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후 추세
그 연결점이 생기는데 이후에 추세 시작 전에 반드시 하락 조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추세가 있다면 이렇게 하락 조정이 있는 거예요. 조정. 맞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락 조정이. 또 이제 매도 시는 상승 조정이라 하죠. 시 타계약을 준비를 하고 이후 상승 하락이 딱 시작될 때 곧 이게 이제 가속도의 법칙인데 가속도가 시작될 때 타계약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평선의 그 수렴과 확산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26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13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5선이 이렇게 왔다면 이게 이제 수평인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쳤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떨어져.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5선이 확산되는 거예요. 5선. 그 다음에 13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26선이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이 이평선의 그 확산, 수렴했다, 확산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걸 보고 이제 삼중 지지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항시 우리가 대응할 때도 이 추세 연결점 곧 말하면은 가속도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타계약을 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저희가 이제 타계약 치는 어떤 방법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러니 단타 타계약을 치기 위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차트의 정확한 진입을 위해 차트를 신뢰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는 차트 유형 속의 패턴을 이해하고 반복 훈련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그 신뢰를 한다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차트를 신뢰한다는 것은 차트가 정확해야 되겠죠. 그리고 차트 유형 속의 그 핵심 패턴 그것을 반복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신뢰, 믿음이 생기겠죠. 자기 자신의 어떤 결의 기법에 대한 기술에 대한 어떤 신뢰 이게 중요하죠. 데이 트레이딩은요 순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이 순간의 선택을 위해서 우리가 불안한 그러니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데이 트레이딩은 순간의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며 또 집중 몰두해야 하며 차트의 확실성과 또 안착의 중요성 오늘 지금 이 안착의 중요성을 계속 제가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타계약을 쳤을 때는 안착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상승이면 상승 하락이면 하락 예를 들어서 하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빠졌다가 한번 올라치거든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저항대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불트랩이거든요. 여기가 기회예요. 여기서 이제 한 계약 때려놓고 이렇게 빠졌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한 계약 들어갔어도 여기에서 요걸 보고 이제 상향 조정이라고 그래요. 상향 조정 때 두 번 쳤다가 떨어지거든 이게. 이럴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파동을 치울 때 이때 타계약을 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이게 지지대가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촉이라는 말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를. 여기에서 타계약 칠 때는 자칫하면은 여기에서 빠졌다가 약간 올려칠 때 우리가 그 어떤 평가담보금이 자칫하면이 평가담보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안착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중 몰두하고 차트의 확실성과 안착의 중요성 지금 말씀드렸죠. 인지해야만 타계약을 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로 인해 어떠한 진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단기간의 수익 극대화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평가담보금이 있죠. 우리가 평가담보금과 리스크의 관계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타계약 칠 때는 만약에 흔들었을 때 그 평가 담보금이 부족하면 로스컷 당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것도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관계로 촉이 변동 시는 위험하다 그 말이죠. 촉이 막 변동할 때 있잖아요. 이럴 때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를 치게 되면 평가 담보금이 상당히 위험해지죠.
그런 관계도 이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자금 관리 부분이 상당히 이럴 땐 중요합니다. 레버리지 사용 시 변동 과정이 마무리된 후, 이제 이게 또 중요하죠. 지인이 받은 게, 안정적임을 알아야 된다. 변동 과정 뒤에는 이제 추세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변동 과정 마무리된 후에, 이게 타계약을 쳐가는 거. 그게 이제 추세 연결점이죠. 알아야 하며, 항상 방향성이 정해지고, 자, 요 대목이 제일 중요하죠, 요 대목. 방향성이 정해지고, 가속도가 시작되는 움직임이 있을 때가 적시다. 그 말이에요, 적시. 그때가, 최고의 기회죠. 네. 그러나 자신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면, 자신이 없다는 두려움이 있겠죠. 두려움이 있다면, 단타 타격을 절대 치면 안 됩니다. 자칫 이건 한탕주의에 매몰되게 되면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1차 진입은 타계약을 칠 때 1차 진입은 한 계약으로 진행하되 5판 시에는 즉시 손절하는 게 중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계약으로 진행하다가 딱 이제 추세가 나기 시작하면 추세 초기에 타계약을 쳐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저도 지금 아주 오래전 일인데, 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여기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지지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제가 들어가서 올라친 여기 하락각이 있었거든요. 상위 차트에서. 근데 이때가 제가 아마, 여기에 선가 쳤을 거예요. 타계약을 쳐서 올라가는데 상위 차트에서 하락각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 상승할 줄 알았는데, 요 자리가 상위 차트에서는 하락각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맞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질 때 여기서 끊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빠져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하락 지지대, 1차 지지대를 맞고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손실, 그때 이제 7계약인가 했을 때 제 기억에 한 600만원 정도 이제 손실을 봤죠. 이때 내가 끊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아차, 잠시 주저한 거예요. 이게 이제 본전 만의 심리랄까 이런 거에서 약간의 수익이 났을 때인데 그때 끊어졌는데 이걸 못 끊어졌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빠져서 지지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변동하면서 이제 올려치는 단계예요. 이렇게 올려치는 단계였는데 여기가 이제 저항대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올려치는 관계, 여기가 이제 벌벤 상단이에요. 벌벤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손실이 났으니까 평가담보금이 떠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제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여기서 변동하다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나머지 금액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서 레버리지를 사용을 했죠. 사용했는데 여기서 딱 하다 보니까 한 계약을 두 계약을 갔는데 여기에 두 계약에서 한 계약을 더 안 쳐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 계약을 더 친 거야. 더 쳤더니 평가담보금이 로스컷이 딱 당한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그냥 올라갔죠. 이렇게. 물론 파동치고 이제 올라갔겠죠. 그래서 제가 그날 제가 이러니 두 번의 실수를 한 거예요. 두 번에.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것은 제가 기술적인 부족에서 일어난 일이고, 여기는 분명히 올라가는 길인데도 아까 이야기했더니 평가담보금에 대한 그 계산을 못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한이 됐죠. 한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평가담보금과 리스크의 관계, 이것을 정확히 봐야 된다. 그 뒤로 이제 제가 강의 중에 단타 타계약을 꾸준히 연습하라. 왜냐면은 우리가 장이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뭐 한 계약으로 가는 것보다 확실한 지지대가 있다면은, 또 확실한 저항대가 있다면은 우리가 약간 두세 계약
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트레이더가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전 강의에서 전 강의가 뭐냐면요, 우리가 자금관리의 첫 번째 지름길은 정확한 진입과 정상이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강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총체적인 매매 요령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봤죠. 그걸 한번 재강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트레이더로서 최우선적으로는요, 올바른 어떠한 차트 기술을 익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을 알지 못하면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진입과 청산 사이에는 과정이라는 게 있죠. 이 과정을 알지 못하면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겠죠. 또 진입과 또 이 진행 과정, 이게 과정이죠. 그리고 청산은 목적지고 기대치죠.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차트 유형 속에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차트 유형과 그 다음에 시간 스케일, 상하이 차트 속에 핵심 패턴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핵심 패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서도 유튜브에 이런 강의한 적이 있죠.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캔들 패턴, 지금 그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불트랩, 베어트랩, 그 다음에 저점권, 정별 상승 과정, 또 고점권 역별 하락 과정, 그 다음에 뭐 이평 V 반등이라든가 하느니, 이런 그 차트 유형 속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들을 어떠하니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이게 핵심 패턴이거든요. 이 제가 말한 핵심 패턴은 차트의 움직이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형태.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장의 현실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상황과 자신의 차트 기술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장에 어떠한 현실적인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거기서 대응하는 나의 차트 기술이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인가, 이 시장을 이해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적인 인식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차트 반복 훈련을 계속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는 올바른 차트를 선택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올바른 차트.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가 상하이 차트의 개념은 숲과 나무와 가지와 잎새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잎새부터 들어가서 우리가 숲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흐름을 나타내는 게 올바른 차트겠죠. 그리고 이제 차트 훈련을 강화하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차트를 선택했어도 그래도 그 차트 훈련을 강화하는 것만이 우리가 핵심 패턴을 이해하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곧 제가 강조하는 반복 차트 훈련의 중요성. 그러면서 전번 강의에서 반복 차트 훈련 시 기술과 심리와 그 다음에 레버리지, 이런 3종 훈련법과 이런 훈련을 하는 4종 훈련 과정, 즉 말하면은 보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느니 이런 과정, 이것을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항시 상기 훈련 과정에서는 양보다도 질을 높여야 돼. 질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단타 다기약 이런 부분, 이건 참 섬세하게 쳐야 되겠죠. 왜냐면은 평상시보다도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단타 다기약은 질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매도 부분이 이제 뭐 저도 좀 약한데, 매도 부분은 우리가 매도를 예상했을 때 거꾸로 보기를 사용하는데, 이 거꾸로 보기 차트를 이용하면 매수 차트하고 비슷하죠. 똑같죠. 반대로 뒤집어 놨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왜 이걸 내가 사용을 하냐면요, 레버리지를 치기가 좋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매수에 많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꾸로 보기 차트를 또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진입자리 올 때까지 정확한 진입이 필요하죠. 이럴 때는 인내심을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그러죠. 예, 인내심을 길러야 됩니다. 자, 무분별한 진입을 피하고 무분별한 무작위적인 진입을 피하고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해선 트레이딩은 열심히 한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입자를 택해서 수익이 목적이었죠. 승률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진입자를 택하고 매매 횟수를 줄이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하루에도 20번 30번 선택한 것보다 서너 번 선택한 것이 더 확실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평선의 배열도,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은 배열도, 그 다음에 각도, 기울기죠. 그리고 이제 캔들과 상관관계, 이런 관계를 우리가, 캔들은 이제 주가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이평선은 주가의 그림자죠. 그 다음에 평균 가치죠. 그 관계를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이것은 지금 지지받는다, 지지받고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이것은 좀 위험하다 하느니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이런 관계가 바로 이제 아까 말한 안착의 중요성에 상당히 필요하겠죠. 이제 고점 매도라 하는 것은 이제 역별, 즉 말하면 또 그 다음에 불트랩, 그 다음에 또 저항대가 있겠죠. 피봇 1차 저항, 2차 저항, 고점 전일 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하드 밴드, 수평각 저항, 이런 게 또 있고, 그 다음에 고점 역별 하락 과정.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평선으로 말하면 13선 저항 같은 거. 저점 매수는 정별이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베어트랩. 불트랩, 베어트랩은요, 이 과매도, 과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지지대, 전일 저가,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또 수평각, 지지, 이런 거. 이 볼린저 밴드는요, 간단히 말하면 수축과 팽창인데, 이게 어떠한 부분이 그 시세 균형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점권 정별 상승가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13선 지지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트레이딩은 기력입니다. 자, 수면 부족, 그 다음에 영양 섭취, 그 다음에 운동 등 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 건강한 육체는요, 맑은 정신의 바탕이 되면서요, 우리가 뇌 피로, 우리 데이 트레이딩은요, 항시 뇌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뇌 피로를 막아줍니다. 자, 이번 경우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하는데요. 자, 잠시 후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고점이거든요, 이게. 지금이, 전주,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간데, 여기 지금, 요 부근, 즉 말하면은, 요 고점에서 변동 상승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자, 요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상위 차트를 갖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상위 차트에서 여기가 지금 고점에서 캔들 저항하고 빠졌죠. 여기 13선 지지가 나왔죠. 여기 13선. 근데 각도가 좋죠. 근데 여기가 바로 요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현재 180분봉이고 여기는 160분봉이에요. 13선 지지받은 요 자리가 이겁니다. 여기는 이제 13선, 26선 상승에 꼬리 달았죠. 꼬리. 이걸 이제 크로스라고 불리고, 그리고 조금이 여기 25분봉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결과도 요 자리가 우리 요 상위 차트를 보면 여기가 지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승각의 크로스, 약간 베어트랩 만들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3선이 내려오죠. 이게 저항대죠. 그러니까 빠진 거야. 여기가 상승각이죠,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저항대를 올라탔죠. 타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요. 근데 여기가 우하향이야. 우하향이니까 이렇게 빠진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내려오는 13선하고 여기에서 올라가는, 예를 들어서 66선이죠. 지금 여기 25분봉에 맞으니까 이게 쌍지지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빠진 거예요. 다시 쌍지지죠. 그러니까 올라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빠졌죠. 그러면서 이 점차적으로 여기가 26선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온 것을 탔죠, 이제.
그때부터 5선이 올라가니까 여기서부터 5선 타고 변동하면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5선 맞고 올라갔는데 여기 이제 볼벤 상단이 있었죠. 그 상단이 요거예요. 여기서 이제 볼벤 상단이 수축이 됐죠. 이 볼린저 밴드도 수축과 팽창입니다. 이평선하고 성질이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볼벤이 수평이 되면 이게 저항대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변동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지받았고 상위 차트에서 지지받아서 절대 안 내려온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이제 변동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하위 차트를 보면 여기 이제 변동 과정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렇게 이제 변동 과정이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나간 차트라 나서요. 제가 이제 요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게 이제 어려운 장이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상위 차트의 상승각이었죠. 이게 지금 요거예요. 여기서 이제 꼬리 달고 V 반등했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럼 여기에 지금 하락강이냐고 불트랩 걸렸거든요. 요게. 그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빠졌죠. 변동하면서 이렇게 빠졌는데 여기서부터 13선이 내려오다가 이제 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어디냐면은 요거예요. 음봉. 그러니까 살짝 올라갔죠. 여기서 올라쳤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치고 두 번 변동해서 올라쳤는데도 요 놈이 하락하니까 다시 빠진 거예요. 여기까지. 그 자리가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상승각이 그대로 지지했죠. 요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상위 차트를 지지받으니까 이렇게 올라쳤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죠. 왜냐면 여기 66선이 저항받으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26선의 하락각에 불트랩 잡혔는데 여기가 13선이 올라가잖아요. 요 끝자리가 요거예요. 요걸 보고 쌍지지라고 그래. 보세요. 13선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딱 턴을 했죠. 왜 턴을 했을까? 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평균 가치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딱 꺾여버린 거야. 거기다 66선. 쌍지지 받고 이렇게 떨어진 거야. 그 떨어진 지점이 요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상승이죠.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5선이 꺾여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변동하면서 딱 올라친 거예요. 그 자리가 이거예요. 이건 지금 오늘 어려운 이 차트입니다. 제가 설명한 것이. 그런데 이런 것도요, 이 진폭을 계산하면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요.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요, 요 자리에 들어갔다 해요. 요 자리가 좋거든, 이제. 이렇게 지금이, 요것도 지금 3중 지지 받았거든. 그럼 여기가, 190, 21,190이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259예요. 190, 59. 그러면은 얼마예요? 약 70. 70이라 하면은 59, 60 잡고요. 260 잡고 여기가 190이야. 195. 그럼 보통 한 60, 65 잡는다면은 60만 잡아도 240틱입니다. 240틱에 예를 들어서 뭐 한 계약만 들어갔어도 한데 보통 이런 것은 이런 자리 오면 우리가 다계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계약 치면 여기 보세요. 요 정확히 볼게요. 요게 3중 지지란 거예요. 요 자리가. 이 3중 지지는 절대 안 빠집니다. 요 자리가 왜 3중 지지냐면 66선이 올라갔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13선이 꺾여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26선이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주가가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불트랩 잡혀서 이렇게 찍어지거든요. 요게 요 자리가 3중 지지는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볼벤까지 무조건 가요. 그럼 아까 여기가 지금 190 잡고 여기가 259였죠. 그러면은 약 한 70 정도 60만 잡아도요. 예를 들어서 64, 24, 240틱입니다. 요게 진폭이 240틱 변동하고 같죠. 이렇게 요건 그대로 놔둬야 돼. 여기서 보시면 지금 요 자리를 이야기하거든요. 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려쳤다가 이렇게 빠졌어. 그러면서 변동하고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여기까지 올라가거든. 그러면 240틱이면요. 예를 들어서 뭐 5계약이면 뭐 3만원, 뭐 3만원 내겠지. 5계약 6호, 뭐 한 3만원 잡으면은, 여기가 240틱이면 이미 한 700만원 넘잖아요. 이것만 하더라도. 그래서 이 나스닥은 진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변동장, 정말하면 여기도 보면 변동장이었죠. 이렇게 변동장인데 여기서 소추세가 딱 나잖아요. 소추세, 예, 아주 적은 추세입니다. 요것도 소추세가 축 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차트를 상호관계 살짝 설명했는데 이게 지금 어려운 차트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대응하기 좀 힘든 차트인데 제가 이제 대응하는 방법 여기서 이렇게 해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못 쳤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못 쳤다면 여기 지지받고 우리가 여기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상승각이 있었으니까. 여기까지 가는 것도 적은 특수가 아니에요. 이건 먹고 빠졌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확인하고 요건 못 먹었다고 그래. 그러면 요렇게 치면서 요렇게 와서 쌍지지 받았죠. 이때 때리면은 요렇게 가죠. 그 다음에 다시 빠졌다가 치면 여기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아까 여기가 240틱인데 요것도 240틱이야. 요거 진폭도 먹을 수가 있고 요거 하나 뺀다 하더라도 여기서 두 번만 쳐도 거의 한 1000만원 넘게 나옵니다. 물론 계약수의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동을 이해하고 이럴 때는 우리가 고점권 변동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을 또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타 다계약을 친다, 또 수익 극대화를 한다, 이런 것은요 차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단타 다계약 치는 거, 수익 극대화를 어떻게 훈련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제가 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여러분 그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